일요일 정오 시위를 준비하는 지은 씨. 집에서 챙겨온 피켓과 현수막을 걸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자녀와 함께 조용한 휴일을 방해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질서 있게 시위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시위 대상은 11년 전 이혼한 지은 씨의 전 남편,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왜 여기서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살아요. 아이들 아빠가 여기서 살고 있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양육비 때문입니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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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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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받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모면은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자식은 책임져야죠. 자식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좀 안타까워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기도 하고 좀 많이 안쓰러운 것 같아요. 지은 씨의 갖은 노력에도 전 남편은 여전히 무반응. 지금 전 남편한테 거는 중인데 받질 않아요. 혹시 몇 통 정도 하셨는지. 지금 3통 정도 하고 있는데 말로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는데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는 지은 씨. 하지만 달리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거리 시위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날 오후 시위를 마친 지은 씨가 자신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이혼 후 지금껏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파트타임으로는 이제 카페 이후에는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걸로는 생활이 아예 안 됐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저녁에 이제 호프집도 하고 네 같이 하고 그러니까 거의 파트타임 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은 씨는 이혼 후 지금까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 나이로는 1인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한 달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 밀린 거죠, 지금? 11년이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이제 조금씩 증액이 돼서 지금 총 미지급액이 1억 한 2천 정도? 새 아이의 양육비를 홀로 감당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가슴이 아팠다는 지은 씨.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이 넘어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나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라고. 알겠대요.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에 10만 원? 아니, 본인 자녀들의 최소한의 생계 비용조차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부모들. 혹시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18개월 정도에 이제 집에 나와서 이제 이혼소송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 2들 정도의 이혼 소송이 좀 시작됐어요. 아장아장 걷던 두 돌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동안 수연 씨는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데요.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줄 여건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수연 씨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과시장에서 자기 이제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도 시장에서 임원 활동도 하고 있었고 또 소득이 아예 없지 않아요. 뭐 서울시에서 우선 훌륭한 상인으로 상도 받고 네, 그리고 뭐 불우이웃도 돕고 네, 아주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뭐 외제차도 2대씩이나 이제 본인이 호환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고 실제 전 남편의 SNS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를 즐기는 사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 SNS에 뭐 자기 뭐 어디 골프 치러 갔던 거, 뭐 래프팅 한 거, 내지는 뭐 여행 다녀온 거, 내지는 뭐 명품 쇼핑하는 거, 뭐 외제차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진짜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죠. 그거는 정말 본인은 그런 본인의 생활을 다 누리면서 아이한테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났죠. SNS상에 올라와 있는 명품 사진들.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러 간 날에도 전 남편은 40만 원이 넘는 명품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며 되려 화를 냈다는데요. 올해 1월 취재진을 대동하고 간 시위 현장에서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갔던 기자님들이 이제 폭행을 당했죠. 저도 폭행을 당하고 이제 기자님들도 다치고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은 이제 손가락이 부러지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다쳤죠. 그때 그렇게 큰일이 겪고 나서는 직접적으로 그 뒤로는 시위나 집회를 못 갔어요. 수연 씨 가정처럼 전 배우자가 경제력이 됨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들 중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나 유명 어학원 원장,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소기업 대표 같은 고소득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은퇴 후 관련 종목 레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 스타 A씨의 경우 올해 초부터 두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이에겐 더없이 인색했지만 동네에선 불우이웃 돕기에 발벗고 나서 모범상을 받은 이도 있습니다. 양육비 주면 그거 뭐 양육자들이 사치하니까 안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금액 정말 소액이에요. 15만 원에서 보통 40만 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거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법원에 쫓아다녀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 괴롭더라고요. 물론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 중에는 성실하게 보내오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편이 가능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이들 외정한 부모들에게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금 현재 법원은 제재를 통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2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육비 3기 이상 직접 지급 명령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감치를 신청하거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습니다.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감치 명령은 양육비를 이제 3번 이상 안 내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감치 명령을 법원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양육비를 안 낸 사람이 이제 최장 30일 정도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법원이 제재 결정을 내렸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회피하려고 마음먹으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의 경우 전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본인 재산을 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꼼수를 쓰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자기 동생이라든지 주변에 믿을 가족들한테 해버리면 남의 이름으로 뭐 카드 쓰면서 현금으로 뭐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몇 년 동안 다 봐서 이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기 싫어서 이렇게 바꿨구나.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법망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있었구나를 알았던 거죠.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도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첫 이행명령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결을 받고 3일 이상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감치. 그때 이거 했을 때가 몇 년도였어요? 2013년. 2013년. 감치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허나 법원으로부터 어렵게 감치 명령을 받는다 해도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혹은 6개월 내에 집행을 못하면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집행기간 동안 피해 다니거나 잠적하며 결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채무자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만 피해 다니면? 네. 이게 무효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감치가 아니라 이행명령부터 다시. 그래서 솔직히 이것만 제가 받아내고자 서울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애들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11일은 감치 됐었나? 네, 다녀왔어요. 그 감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그러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찾아갔을 때 하는 말이 감치 갔다 왔으니까 그거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는 있지만 빠져나갈 허점이 많은 데다 지키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건데요. 안 주면 어때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도 현행법상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고 이행을 하라 했는데 그 명령은 받았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귀찮을 뿐이네요.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불이익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사회 규범이나 제도가 뭐 어떤 강력하게 이거는 이래야 한다라는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지켜도 죄책감이 없이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조차도 양육비를 내 자식이지만 안 줘도 그만이더라. 뭐 저쪽에서 알아서 키우더라. 그러니까 키우는 양육자가 알아서 키우겠지라는 책임 전가의 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부재한 현실에서 한부모 가정이 최후의 수단으로 두드리는 건 양육비 채무자 신상 공개 사이트입니다. 이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법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성단체에 근무하던 분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래갖고 이 사이트를 오픈한 겁니다. 2018년 첫 선을 보인 배드 파더스, 일명 나쁜 아빠들은 양육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모들을 제보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업 등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남성이 지금 253명의 예. 여성분이 36명인 것 같아요. 36명. 예, 그러니까 대략 280건 정도. 280건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사이트 딱 올라가면 어떤 반응이 보통 올까요? 뭐 이제 뭐 욕도 하고 또 뭐 억울하다고도 하고 예, 그런 식이죠. 사진 안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 예,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건 800여 명. 그중엔 구본창 씨 뇌리에 깊이 남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된 이분의 그 전 부인이 아이 둘을 갖다 혼자서 키웠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줘야 될 양육비가 월 100만 원인데 5년 동안 50만 원 한 번 준 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전 배우자가 혼자서 말기암인 상태에서 아이 둘을 갖다 혼자 키우느라고 뭐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가발 쓰고 다니면서 이제 아이 둘을 키웠어요. 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김지혜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지난달 12일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그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정말 없으면 좋겠다.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해결률은 상당한 편입니다. 저희가 먼저 그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 통보를 해서 해결된 건수가 약 350건 정도 되고요. 사전 통보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딱 주는 걸까요? 그 본인의 직업이 뭐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뭐 직업 군인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4대 보험이 되는 그 좀 정규직 이런 경우는 자기 신상이 공개되면은 상당히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되기 전에 해결을 하는 거죠. 사전 통보를 했는데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상 공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결된 것도 150건이 넘습니다. 창피를 주고 압박을 해야 그나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우리에 비해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중대 범죄로 보고 강력한 이행 확보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취소나 출국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도 다수입니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이 작동을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연히 빨리 미지급자들에 대해서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 나와야죠. 그래서 법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양육비 이행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 복리 실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일부 비양심 부모들은 위장 전입, 재산 은닉, 명의 이전, 잠적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양육비 이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채무자를 형사처벌하고 출국 금지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10개나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10건이나 발의되었지만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양육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수정 법안을 지난달 6일 법사위에 상정했고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할 운전면허 정지처분 조치인데요. 감치명령, 그러니까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 대상은 감치 처분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중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을 하는 양육비 채무자는 면허정지 처분은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 회수는 물론 양육비 지급 미이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9년에 회수된 양육비 약 $320 중에 그중에 4%, 12.8억 달러 정도를 운전면허 정지를 통해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나 큰 효과가 있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서 한국에 도입 가능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그런 취지로 좀 발의돼서 통과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엔 채무자의 형사처벌 등의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또는 출국 금지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이거는 좀 너무나 강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지만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 네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 가정에 국가가 미리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안과 이행관리원이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를 체포하는 데 필요한 현장 지원반의 운영 근거 등도 포함됐습니다. 주로 경찰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형사사건으로도 업무가 과중해서 민사사건에 대한 감치 집행에 집중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비행관리원의 현장 지원반이 채무자의 소재 파악 등 감치 집행 업무를 지원해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근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력이 더욱 세질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시민단체들은 일부 내용이 빠져 아쉽지만 정부가 소중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사회 안으로 그 법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뚝을 이렇게 딱 구멍이 하나 딱 난 거라고 보면 돼요. 뚝이라는 거는 구멍을 한 번 내면 무너지잖아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는 이게 다 싹 잘못되어 있었던 뚝을 무너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가가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4년 후 이 약속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로서 거듭날지 아니면 여전히 공약으로 남아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은 아직 100만 명이 넘습니다.